끝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정법의 뒷부분, 저번 시간까지 했었던 것은 사실을 가정하는 가정법들이었어요. 현재 사실을 가정하고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거요. 하지만 if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 사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도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라기보다는 추측에 가까운데 이런 문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 해가 뜨면 나는 밖에 나갈 거야. 내일 혹시라도 비가 온다면 나는 우산을 가져갈 거야. 내일 눈이 온다면 나는 여기에 머무를 거야. 이 세 문장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문장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라는 용어로 일반적인 문법 체계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가정법 현재고 요 가정법 미래인데요.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는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세 문장 모두 한국말로 옮길 때는 사실 주어가 동사한다면 뭐뭐 할 거다 라고 번역을 해도 큰 하자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왜 모양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는지를 알면 되겠죠? 특이한 점은 이겁니다. 가정법 현재 형태는 will만, should를 사용한 경우에는 will이나 would가, were to 부정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would 원형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걸까요? 잘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확률이 다르겠죠? 사실 이거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 if 주어의 현재 동사를 쓴 것은 수일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날 확률이 90% 이상, 그러니까 벌어진다라고 거의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하지만 여기다가 should를 쓰게 되면은 약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라는 뜻으로 이 혹시라도라는 어감이 추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were to는 여러분들 가정법에 were 왜 쓰는지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네, 그래서 were는 사실이 아닌 거를 아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자면 현재 동사를 쓴다면은 일어날 확률이 90% 이상, should를 쓰면은 40에서 70, were to를 쓴다면 0%예요. 벌어질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눈치채셨습니까? if 주어 현재 동사로 쓰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절에 will, 조동사의 현재형이 나옵니다. 반면 should를 쓰면은 혹시라도라는 어감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라서 will, would가 둘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were to를 쓴 이 경우에는 일어날 확률이 없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would 원형만 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가능성이 높으니까 will, 어정쩡하니까 will, would 다 되고 가능성이 없으니까 would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첫 번째, 내일 해가 뜨면 나는 밖에 나갈 거야. 내일 해는 당연히 뜨겠죠? 사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If the sun rises tomorrow, I will go out.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죠. will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내일 혹시라도 비가 온다면 나는 우산을 가지고 갈 거야.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어정쩡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should를 사용하고 주절에 will이나 would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 혹시라도라는 어감을 should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 문장으로 옮겨본다면 If it should rain tomorrow, I will take an umbrella with me.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혹은 I would take 이렇게 would를 쓰셔도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일 눈이 온다면 나는 여기에 머무를 거야.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름인데 내일 눈이 올 수 있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것은 벌어지지 않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if 주어 were to를 이럴 때 사용하게 되고요. 일어날 확률이 없으므로 would 원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걸 영어로 옮겨본다면 If it were to snow tomorrow, I would stay here.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끝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확률이 다르다 보니까 그 확률에 따라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 if 주어 현재의 주어 will 원형의 형태를, 앞으로 일어날 일이 확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어정쩡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should를 사용해가지고 주절에 will도 오고 would도 오는 거고요. 그리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라는 뜻으로 얘기하게 된다면 were to를 쓰고 would 원형만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if 주어 현재 동사를 썼으니 가능성이 높음 will, if 주어 should 원형을 썼으니까 가능성이 어정쩡함, 그래서 will과 would가 다됨. were를 썼다라는 건 가능성이 없다는 거니까 would만 사용. 자, 여기서 조금 여담으로 이 were to 부정사의 경우에는 원래 비투용법이라고 하는 비동사 투부정사 형태인데 이것을 가정을 하는 내용으로 쓰다 보니까 were로 바뀐 거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미래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번에 배웠었던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본다면 기본적으로 if를 이용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가정법의 형태는 이렇게 5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형태가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며칠 후에 공지 드릴 얘기가 있어서 시간이 되신다면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